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를 계속 괴롭혀왔던 게 뭐였죠? 반도체 쏠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이 종목들의 대부분이 하락을 해왔고요. 루닛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표 종목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위험회피 심리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순환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도 걸렸었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바이오에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바이오주의 급등에 루닛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루닛의 주가가 왜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 가면은 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수급부터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513주 이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 순매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만드는 투자자가 아니라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테이킹하는, 다시 말해서 가격에 순응하는 이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에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매도 물량이 좀 분산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은 특정한 가격대 이상으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급의 공방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 저는 이 부분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관 자금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기관도 제가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기관 매수세가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거의 안 잡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15개 종목 이상 대량으로 이 한꺼번에 매수매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럴 때 등록된 회원사들 이런 쪽들만 프로그램 매매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순매수가 컸고 거기에 또 금융투자 순매수가 컸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인데 이 증권사가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요, 선물과 현물 이 가격 차이를 통해서 차익 거래하는, 이럴 때 프로그램 매매가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차익 거래로 프로그램 매매로 잡혀요. 그런데 루닛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 이쪽으로는 잡히지 않고 대체적으로 ETF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종목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 15개 이상 종목, 이거를 한 번에 사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으로 주문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주문을 누가 내느냐? 바로 금융투자가 냅니다. 증권사가 내요. 그래서 증권사는 첫 번째로 선물, 현물의 차익 거래 목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ETF의 설정과 해지,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도 하면서 시장에서 ETF가 담고 있는 종목 바스켓 매매할 때 이때 기계적인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ETF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 이 두 개가 잡히는데 루닛은 ETF의 기계적인 매수 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오늘 어떤 ETF에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을까? 이 부분을 또 체크해 보면 좋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ETF가 하나 있죠. 바로 코스닥 150입니다. 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 여기에 루닛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코스닥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루닛이 포함된 테마 ETF,
그게 바로 코덱스 바이오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ETF 중에 하나가 KB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라이즈 AI 로봇, 여기에 루닛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편출됐던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그 ETF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투신에서 대량으로 기계적인 매도가 또 나왔던 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했던 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덱스 바이오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의 주가 같은 경우도 13.63%나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ETF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매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가장 구성비가 높은 게 파마리서치고요. 이 10위권 안에 루닛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하락하면서 이제 거의 이 끝자락으로 밀려났어요. 지금 구성비가 1.39% 정도 되고,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코덱스 바이오에 아직은 편입되어 있어도 편출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자꾸 낮아지고 거래량 줄어들고 유동 시가총액도 줄어들게 되면은 이 지수를 산출하는 그 방법론, 여기에 따라서 편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수 리밸런싱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수시 리밸런싱만 고려하면 되고 정기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루닛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루닛이 포함되어 있던 테마 ETF, 코덱스 바이오 ETF의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담고 있는 종목들의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급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 투자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쉽지 않은 그런 구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중간에 엔비디아와의 이 협업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도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이 단기 쏠림으로 여기서 수급이 좀 한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즈 AI 로봇이라고 하는 ETF에서 편출되면서,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편입과 편출에 대한 리밸런싱,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부분,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죠? 진짜 악재가 뭐가 있느냐, 진짜 기업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 없이 순전히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이 꼬임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반도체 쏠림도 또 코스닥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루닛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양봉이 나온 거 반가운 일은 맞지만은 바이오 섹터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또 이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또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으로 추세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그리고 루닛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 결론적으로 실적은 1년에 4번밖에 발표를 안 하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전에, 8월 15일 전까지 공시를 통해서, 반기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발표도 안 합니다. 그냥 공시 나오는 거 확정치 그대로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은 주가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어느 구간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17,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 상당 기간 동안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계속 이 치고받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격대에 누군가는 계속 안 팔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가격에 올라오면은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가격 이상까지 또 기다렸다가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 벤자민처럼
특별하게 이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루닛의 성장과 계속 꾸준하게 함께 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가 어떤 의미를 저희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느냐, 결국 이 가격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심리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뚫고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 같은 경우는 루닛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 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제거됐을 때, 대표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어떤 부분 봐야 된다라고 했죠? 학회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드렸던 거, 루닛 매출에 있어서 루닛 인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루닛 스코프가 있잖아요.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정기적인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닛 스코프에서 나오는 매출이 RUO 단계의 매출이에요. 리서치 유즈 온리라고 해가지고 연구용으로 이제 빅파마들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받는 돈, 마일스톤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이전 단계가 무엇이 있었냐? 파일럿 단계가 있습니다. 파일럿 단계는 초기에 뭔가 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RUO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거, CDX, 동반진단이죠. 그래서 루닛스코프 같은 경우는 파일럿 단계, RUO 단계, 그리고 CDX 단계, 이런 순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RUO 단계에서의 매출의 증가가 루닛 측에서 3분기쯤에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이걸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번의 양치기 소년이 됐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으니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이 가이던스를 좀 축소시켜서 얘기하고 실제 발표는 더 크게 나오게 하는 이런 전략들도 쓰죠. 그래서 이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 RUO 단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늘어나는 매출이 나중에 결국에는 동반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매출 관련해서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구독형 매출입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 대체적으로 5년 이상 장기로 구독하게 되는 이러한 매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또 바꾸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루닛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매출이 좀 줄어들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일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경쟁 업체 때문에 시장 점유율 뺏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루닛 인사이트의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라고 하는 제품, 이 FDA 허가 남겨두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구독형 매출에서 플러스 알파, 이 업셀링 구조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정인데,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주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우려감을 줄여주고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이 매물대 같은 경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17,800원대부터 20,000원대 가격, 요 라인이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 오늘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관련 광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여기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요, 지금은 어느 증권사나 자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투자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투자 인사이트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시면서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